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친구들 안녕. 미술관 선생님이에요. 오늘은 인상주의 화가들에 대해서 같이 알아볼까요? 나는 처음 들어보는 말인데 하는 친구들 있을까요? 모네나 고갱, 고흐, 세잔 이렇게 유명한 화가들을 우리가 인상주의 화가라고 불러요. 인상주의는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미술 사조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친구들 오늘 선생님과 함께 재미있고 쉽게 알아볼까요? 그럼 고고씨! 우리가 이렇게 하고 인상 쓸 때 그런 인상이 아니에요. 좋은 것을 봤을 때, 아주 멋진 것을 봤을 때 저거 너무 인상 깊다. 멋진 걸 봤을 때 우리가 느껴지는 감정, 느낌,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인상이라고 해요. 인상주의 화가들은 바로 그 느낌과 감정을 그림에다가 담았던 화가들이에요. 빛의 화가라고도 부르는데요. 바로 빛에 따라 변하는 모든 색깔을 종이 위에 옮겼기 때문이에요. 인상주의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까요? 원래 인상주의가 나오기 이전에는요, 여러분, 낭만주의, 고전주의 이렇게 사실적으로 종교와 신화, 역사를 그리던 그림들이 유명했었어요.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정확하고 굉장히 뚜렷하게 그린 그림, 여기 보이죠? 이런 그림들을 그렸었어요. 그런 그림을 좋아하던 시대에서 우리 인상주의 화가들은 주변에 있는 풍경, 사람들, 아주 친근하고 쉬운 물체들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지금 우리가 보면은 너무 멋지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었냐면요. 헐, 저게 뭐야? 저게 그림이야? 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었대요. 이 당시에 어떤 것이 나왔냐면요. 바로 카메라가 발명이 되었어요. 카메라가 발명이 되기 시작하면서 화가들이 똑같이 그리고 사실적으로 그리는 게 이제 의미가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화가들은 자신만의 느낌을 담은 그림을 그리는 것이 더 좋아졌답니다. 그렇게 사실적으로 그리는 거를 좋아하던 사람들이 인상주의자 화가들의 그림을 보고 나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사람들은 처음에 거들떠도 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기서 재밌는 일이 있는데요. 이 인상주의라는 말 자체가 바로 한 비평가의 호평에 의해서 생겨난 말이었어요. 유럽계에서는 살롱전이라는 유명한 미술계가 있었어요. 이 살롱전은요, 굉장히 권위적이고 그림을 잘 그려야 되고 아주 내가 잘나야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는데요. 인상주의자 화가들은 정확하고 사실적으로 그리지 않는다, 화풍이 같지 않다라는 이유로 그 살롱전에 출입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인상주의자 화가들은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기 시작하는데요. 나는 너네 도움 필요 없어. 나만의 전시를 열 거야. 이렇게 만든 전시회에서 모네가 바로 그 유명한 인상해돋이라는 작품을 냅니다. 한 비평가가 이 작품을 보고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것은 단지 인상에 불과하다. 네, 이런 호평을 쏟아냈는데요. 이 속에서 바로 인상주의라는 말이 처음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인상주의자 화가들은 그림을 안에서 그리지 않고 밖으로 열심히 나가기 시작해요. 근데 또 여기에는 또 재미있는 배경이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동물의 방광에다가 물감을 놓고 그림을 그렸었대요. 동물의 방광이라니 깜짝 놀랐죠, 친구들. 이 동물의 방광은 한번 따서 쓰면은 물감이 모두 말라서 오랫동안 쓸 수가 없었대요. 이 당시에 새로운 것이 등장합니다. 바로 요 튜브 물감인데요. 이 튜브 물감을 이용해서 인상주의자 화가들은 야외에서 오랫동안 그림을 그릴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인상주의자 화가들은 빛에 따라 변하는 색깔을 모두 그려야 하니까 야외에 앉아서 관찰을 많이 했었어야 했어요. 이 튜브 물감의 발명으로 오랫동안 밖에서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게 되었고, 그 덕분에 지금은 저희 이렇게 아름다운 인상주의자들 화가들의 그림을 만나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인상주의자들은요, 야외에 끈덕지게 앉아서 엉덩이 힘이 진짜 강했던 것 같아요. 빛에 따라 변하는 모든 색깔을 종이 위에다가 옮겼어요. 인상주의자들의 대표 화가, 빛의 화가, 인상주의자들의 아버지라고도 불리는 유명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과연 누굴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바로 모네입니다. 여러분, 클로드 모네라는 사람은 친구들 한 번씩 들어봤죠? 인상주의자들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화가에 속하는데요. 루앙 대성당이라는 작품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인상주의자들은 튜브 몰감을 들고 야외에 나가서 열심히 엉덩이 힘으로 그림을 그렸다고 선생님이 설명했지요. 이 모네도 역시나 마찬가지였는데요. 루앙 대성당이라는 유명한 성당 앞에 가서 그 성당을 이렇게나 많이 그려냈어요. 똑같은 루앙 대성당을 그린 그림인데 친구들 혹시 이 그림들이 다 똑같이 보이나요? 아니면 다르게 보이나요? 네, 다르게 보인다는 친구들 맞아요. 날씨도 시간도 색깔도 모두 다 다르게 표현되었어요. 모네는 성당을 관찰할 때 그저 눈에 보이는 성당을 똑같이 따라 그린 게 아니고요. 아침, 점심, 저녁, 날씨가 좋은 날, 비가 오는 날, 햇빛이 내리쬐는 날, 바람이 부는 날, 눈이 내리는 날 가리지 않고 그 모든 날씨, 풍경, 그로 인한 색깔의 변화까지 이 그림에다가 담았던 거예요. 네, 저는 정말 이 화가의 작품도 멋지지만 특히 모네 아저씨의 이 끈기, 와, 모네 진짜 멋있다, 그쵸? 우리 친구들은 루앙 대성당을 보면서 어떤 그림이 가장 마음에 들어요? 한번 골라보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후기 인상주의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후기 인상주의자들 하면 우리 친구들 반 고흐, 폴 세잔, 폴 고갱, 선생님 저는 그 사람들 다 들어봤어요 하는 친구들 있을 거예요. 네, 많죠. 우리 친구들 목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네요. 인상주의자 화가들은 나한테 익숙한 풍경, 친근한 것들을 그렸다면 이 후기 인상주의자들은 조금 더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바로 나의 특별한 개성을 담아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요. 이 개성을 담아서 그림을 그렸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선생님이 이 3명의 화가들로 차근차근 한번 설명해 줄게요. 우선 반 고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명한 화가죠. 우리 친구들 영화에서, 책에서 정말 많이 봤을 거예요. 귀 자른 아저씨 잘 아시죠? 반 고흐는 그림을 똑같이 그리지 않고 자신만의 개성을 담아서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붓터치를 굉장히 많이 남겼고요. 정말 화려하고 예쁜 색깔들을 많이 사용을 했었어요. 폴 고갱 아저씨는요, 화려한 색채감과 형태를 바꾸어서 그림을 많이 그렸었어요. 그리고 사람을 동물에 빗대서 자신을 개, 그리고 비평가들을 닭의 모습으로 그리기도 했었어요. 네, 그리고 폴 세잔의 경우는요, 형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던 사람이에요. 자, 형태를 쉬운 말로 우리가 뭐라 하면요, 도형들을 의미하는데요. 친구들 많이 아는 동그라미, 네모, 세모 있죠. 이러한 형태의 기초에서 그림을 많이 그렸어요. 이 폴 세잔이라는 사람은 사과에 특히 미쳐 있었는데요. 이 사과 하나를 그리기 위해서 사과를 무수한 여러 가지 모습들을 다 그림에다가 담았어요. 자, 위에서도 내려다보고요. 사과의 옆구리도 보고요. 사과의 엉덩이도 한번 바라보고요. 그 모든 각도에서 바라봤던 사과의 모습을 그림에다가 옮겼었어요. 자, 이렇게 후기 인상주의자들은 독특하게 자신의 생각을 담은 그림들을 점점 발전시켜 나갔고요. 그 그림들이 워낙 예쁘고 워낙 화려하고 워낙 유니크해서 우리 친구들 좋아하는 그림으로 지금 만나볼 수 있게 되었어요. 초창기 인상주의 화가들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리고 인상주의 화가들이 어떻게 그림을 그려왔었는지 선생님하고 얘기를 한번 나눠봤는데요. 우리 친구들 마지막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퀴즈를 한번 내볼까요? 자, 인상주의라는 말은 모네의 이 작품에서 탄생했습니다. 3, 2, 1. 정답, 인상해돋이. 잘 맞췄어요. 인상주의자 화가들은 땡땡 인상주의 화가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3, 2, 1. 빛의 인상주의 화가라는 이름으로 불렸죠. 자, 그리고 마지막, 인상주의자들은 집안에서 방콕하는 스타일이었다? 아니야, 난 밖에 나가서 그릴 거야. 활동파였다. 정답은 밖에서 그리는 활동파였습니다. 오늘 선생님하고 같이 인상주의 화가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친구들 어땠어요? 재밌었나요?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재밌는 거 준비해봤으니까 재밌게 해주시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